출발 새아침. 신천지 총회장인 이만희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2번이나 큰 절을 하며 사과를 하고 협조를 약속했지만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았고요. 조용하라 이러면서 호통을 치고는 들어가 버렸죠. 그의 손목에는 박근혜 대통령 시절 새누리당 국회의원들 그리고 특별한 사람들에게 주기 위해 만들었다는 그런 시계가 채워져 있기도 했는데요. 이만희의 갑작스러운 등장과 2번의 큰 절은 무엇을 뜻하는 걸까요? 정말로 당국에 협조하려고 마음을 먹었을까요? 그렇다면 우한에서 포교 활동이나 청도 대남병원에서 일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혔어야 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사과하는 자리에 굳이 전직 대통령이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었다는 시계를 차고 나온 이유도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따뜻하고 상식적인 보통 지식인 노영희 변호사가 진행하는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막히는 출근길 뉴스엔 급행열차를 타라. 헬마 뉴스. 매일 아침 청취자 여러분의 속을 시원하게 뚫어드리는 분입니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헬마우스입니다. 네, 첫 번째 소식은 뭘까요? 어제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기자회견 얘기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야말로 그렇죠. 이제 온갖 이야기거리들을 쏟아냈는데 네.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이만희 회장을 그 둘러싸고 있던 신천지 간부들 그 모습을 좀 주목을 해봤습니다. 네네. 일단 뭐 이 회장이 그 고령이기도 하지만 아무리 봐도 이제 현재 상황을 좀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것 같지는 않다 그런 인상을 받았는데요. 뭔가 왜요? 좀 제대로 모르고 있다 이런 인상을 받았는데 바이러스 검사에 뭐 음성이 나왔다 양성이 나왔다 이것도 좀 제대로 구분을 못하는 것 같고 네. 엉뚱하게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자기가 작년 10월에 뭐 독감 예방 접종을 받았다 아무 상관이 없는 얘기인데 네. 그런 얘기를 한다든지. 뭐 이런 걸 봤을 때는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사이비 종교의 교주들한테 어떤 기대하는 혹은 뭐 이렇게 느껴지는 그런 뭐 어떤 기묘한 카리스마 이런 건 거의 안 보이고 네. 좀 횡설수설하고 좀 사리 판단이 잘 안 되고 그런 인상을 좀 받았습니다. 요즘 같으면 사실 스마트폰으로 다들 뉴스를 챙겨보시기 때문에 그렇죠. 뭐 어르신들도 굉장히 좀 판단력에 있어서는 젊은 사람들하고 차이가 없는 경우가 많은데 어제 상황을 보면은 신천지 입장에서는 차라리 안 하는 일만 못한 인터뷰가 아니었나 이제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 와중에도 저는 이제 그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간부들의 움직임을 보면서 좀 이게 주목을 좀 해봤습니다. 그런데 그 신천지 교도들의 입장에서는 예. 이제 자신들이 추앙하는 이 종교의 예. 대표인 총회장이 나타남으로써 예. 결집 효과가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 뭐 생각하실 수도 있고 뭐 대부분은 사실은 그 이제 종교적인 차원의 문제니까 신천지 신도들은 그럴 수도 있는데 헬마가 신천지 신도가 아니어서 그런 거예요. 그럴 수는 있겠으니까 네. 물론 아마 이제 그 신천지 딴에는 이번에 어떤 일종의 여론전을 해보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게 어떤 효과가 있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일단은 뭐 이제 절을 2번 해가지고 크게 사과를 하고 뭔가 좀 이 난관을 돌파해보자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은데 오히려 좀 안팎으로 좀 시끄러워지기만 한 것 같고. 네, 하여간에 좀 특이한 거는 그 옆에 계시던 여자분. 네. 계속해서 모든 것을 다 알려주시던 그분이 그러니까요. 도대체 누구냐. 그래서 이렇게 귓속말을 하는데 사실 마이크가 옆에 있어서 다 들리는데. 네, 마이크로 다 알려주더라고요. 우리한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이제 좀 어이없다 이제 이런 그 반응들이 많았고 옆에서 봤을 때는 뭐 중간중간에 이제 사회자가 자꾸 끼어든다든지 이런 걸 봤을 때 아니 이게 무슨 재림예술라면서 재림예술? 뭐, 이렇게 떠받들어 준다든지 무슨 이제 교주처럼 모신다든지 이런 인상을 받는 게 아니고 약간 좀 사리 판별이 정확하지 않은 노인을 이제 인터뷰에 내보내놓고 노심초사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 어떻게 좀 옆에 앉아 있었던 사람들이 계속 이렇게 챙기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모습을 좀 받았고요. 뭐 17일부터는 어디 가셨다고 하시면 안 돼요. 뭐 이런 얘기를 한다든지. 그러니까요. 예, 이렇게 주문을 하고 뭐 인터뷰를 뭐 그만해라 해라
이런 거를 얘기를 한다든지. 대답하지 말아라 이런 얘기도 했죠. 예, 그런 얘기도 하고. 보통 변호사들이 많이 하는데 그런 얘기. 답하지 마세요 이렇게 우리가. 예리하게 지금 체크를 하고 계시죠. 그래서 그 여자분 변호사인 줄 알았어요. 그렇다는 얘기는 이게 대리를 하고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회장이 상황을 장악하고 있다기보다는 오히려 간부들이 무슨 꼭두각시를 다루듯이 하는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좀 받아서 야, 이거 신천지 교인들이 봤을 때는 저런 모습을 보고도 여전히 믿음을 유지할 수가 있는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그래요. 근데 사실 또 어제 이만희 그 총회장이 사과를 하기 전에 기자회견 하기 전에 예. 또 그 국제선교사라고 하는 그 신천지의 그분은 또 CNN하고 인터뷰를 하면서 예. 한국이 너무 자기네들을 핍박한다 이런 얘기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러니까 앞뒤가 좀 안 맞는 것 같긴 합니다. 예, 어제 좀 재밌었던 에피소드가 첫 네. 질문으로 국민일보 기자분이 자신이 영생불사라고 실제로 생각하냐. 네. 이런 질문을 하니까 또 이제 뭐 사회자가 그런 종교적인 질문을 받지 네, 않는다고 대답하지 마세요 이랬죠. 하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이제 제대로 답변을 안 하고 이제 피해 갔습니다. 이게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교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이게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거잖아요. 예, 14만 4천 명 선택된 그 사람들. 그렇죠. 이만희 자신이 그래서 영생불사하고 그래서 이제 우리는 현생에서 구원을 받고 승리한다. 뭐 이제 이런 메시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14만 4천 명이 들어가기 위해서 돈도 많이 내야 되고 전도도 많이 해야 되는 거예요. 경쟁을 막 벌이게 하고. 그런데 점점 바뀐대요 이제는. 그래요? 이만희 총회장이 돌아가실 때가 다 되면서 영생불사는 어렵다 생각해서 그런지 티베트 불교처럼 이렇게 뭐 다른 사람도 전해주고 이런 건지. 그런 건가 봐요. 예. 하여튼 뭐 제가 옆에서 봤을 때는 아니 저 사람들 저 간부들이 정말 이만희라는 사람을 재림예수라고 믿어가지고 뭘 하는 게 아니라 뭔가 좀 자신들의 현재 직장 현재 뭐 자신들의 인생 이거를 지키기 위해서 총력 투쟁을 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느낌이 들 만큼 게다가 뭐 본인이 정말 재림예수라고 생각한다면 무슨 마스크를 저렇게 꼼꼼하게 쓰고 나오나. 그렇지 맨날 독감 예방 주사도 해마다 맞고 그러니까요. 관리를 잘하시는 것 같아요. 네. 관리를 꼼꼼하게 하시냐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했습니다. 네 좋습니다. 일단 거기까지 하고 두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이만희 신천지 총회장의 시계가 어제 하루 종일 하루 종일 예, 큰 화제가 됐습니다. 이제 큰 절을 하고 인터뷰를 하는 내내 이제 각 매체들의 초고화질 카메라가 이제 손목을 겨냥을 했는데 네. 금장을 한 이제 번쩍번쩍하는 시계가 다름 아닌 일명 이제 박근혜 시계였다. 네. 그래서 청와대를 상징하는 봉황 문양이랑 이제 박근혜라는 이제 이름이 새겨진 그 일명 청와대 기념 시계를 차고 나온 건데 도대체 저 시계가 진짜냐? 진짜라면 누구한테서 받은 거냐? 이런 중요한 자리에 굳이 꼭 저 시계를 차고 나왔어야 되느냐. 이제 이런저런 예측들이 쏟아져 나온 겁니다. 왜 유영하 변호사가 그건 예. 가짜다 이렇게 얘기했고 또 이준석 옛날에 박근혜 키즈라고 알려졌던 예. 이준석 씨 같은 경우에도 가짜예요 이렇게 말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게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주기 위해서 따로 특별 제작된 거래요. 네. 근데 그게 중고 이 매매가가 얼마인 줄 아십니까? 얼마나? 10만 원에서 30만 원 사이라는 겁니다. 엄청 상당하네요. 진짜 금이 아닌가 봐요. 금박이긴 한데. 그러니까 이제 사실은 오히려 전 정권 사람들이 막 다 뛰어나와가지고 그거 진짜 아니라고 하니까 오히려 좀 의혹이 이제 증폭되는 그런 효과가 있었던 것 같은데. 그 세계일보에서도 그래서 나왔잖아요. 그 시기 네. 진짜다. 네. 이거는 국회의원들에게 주기 위해서 따로 만든 거다 이런 얘기 했는데. 네. 어쨌든 밝혀진 게 있습니까? 그런 보도도 나왔고요. 이제 또 엇갈리는 보도들도 나왔습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뭐 전현직 청와대 관계자들이 이제 각 매체에서 이제 통화를 해가지고 좀 확인을 했다고 하는데 그 사람들의 얘기로는 이게 공식 시계는 은장으로만 제작이 됐다. 그러니까 이거는 금장 제품이 없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건데 뭐 말씀하신 대로 세계일보에서 취재한 바에 따르면 또 국회의원들만을 위해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 의원들만을 위해서 이제 특별 제작한 게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엇갈리고 있어서 네. 진짜냐 가짜냐 이제 논란도 있고요. 실제 그 시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제보를 하더라고요. 그렇더라고요. 네. 예. 근데 게다가 또 이제 그거를 왜 하필 차고 나왔느냐 이제 이 얘기입니다. 이거 매우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네. 이 회장이 결국에는 위기에 몰리니까 정치적 의도를 갖고 일부러 차고 나왔다. 그래서 지난 정권과의 이제 인연을 강조해서 나 혼자 죽지 않는다. 네. 잘해라. 이런 메시지를 던진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얘기도 있는데 뭐 그동안에는 이제 지자체에서 발급한 어떤 표창장이라든지 그렇죠, 뭐 표창장. 감사 편지라든지 신천지에 네. 보낸 감사 편지라든지 이런저런 증거들이 나오면서 새누리당하고 이제 관련이 굉장히 깊었던 거 아니냐 이런 추측들이 난무하긴 했는데 또 한편에서는 사실 원래 이제 지역 정치에서는
원래 그렇게 좀 교세가 큰 데에다가 이것 좀 그럼요. 많이 해준다. 예, 예. 뭐 이런 또 얘기들이 나오고 해서 약간 애매한 상황이긴 합니다. 근데 뭐 이 회장이 어저께 하는 걸 보면 저 개인적으로는 뭐 깊은 생각 안 했을 수도 있겠다. 뭐 이런 생각. 평소에 즐겨 차던 시계를 그냥 차고 나온 거 아니냐? 뭐 별 생각 없는 거 아니냐? 이제 이런 또 생각이 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가 좀 한 장의 사진에 드러났던 그런 사건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 이만희 기자회견 보고 사람들이 또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노랑 넥타이. 노란 넥타이. 네, 그 노랑 넥타이가 에르 명품이래요. 20만 원짜리. 명품 넥타이는 차고 짝퉁 시계거나 혹은 중고 시계거나 이런 거를 차고 나왔을 그 수도 시계를 있다. 어쨌든 그 네. 대통령한테 받았다면 진짜 네. 그러니까 중요한 거고요. 그다음에 그 양복이 얼마짜리냐 이런 거 갖고 또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예, 그리고 뭐 제가 또 이제 주목했던 거는 과거 사진 한 장인데 네. 이 회장이 예전 사무실에서 찍힌 사진에 보니까 이제 책상 뒤쪽에 항아리가 하나 보이는데 항아리요? 거기에 이제 내일생 조국과 민족을 위해 라는 그 문구가 보입니다. 그 한자로 써 있는 그 문구인데 이게 이제 박정희 전 대통령이 즐겨서 서해로 이제 썼던 유명한 문구거든요. 네. 물론 이제 그만큼 전 정권하고 어떤 특별한 인연이 있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이만희 회장 개인이 그냥 박정희 전 대통령을 좋아하고 뭐 존경하고 그래서 뭐 박근혜 전 대통령도 좋아하고 이런 평범한 보수 노인네 아니냐. 이런 얘기도 나오고 이제 계속 이런저런 얘기들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네. 이제 제가 좀 찾아보니까 2015년, 2014년 이럴 때 이제 찍혔던 그 집회 사진에서도 손목에 그 시계를 그대로 차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굉장히 즐겨 차는 시계였던 건 확실한 것 같아요. 신주단지 모시는 것처럼 되게 그 귀하게 여기나 봐요. 네. 그리고 어제 또 궁금했던 게 바로 이제 이만희 회장 그동안 모습 안 보인 게 이 코로나19 걸렸기 때문이다 이런 얘기 있었는데 아니라고 검사 결과를 공개했죠? 예, 신천지 쪽에서 이제 음성 판정 받았다 이렇게 공개를 했는데 이게 또 문제가 네. 그 자기들이 안에 이제 병원에 가서 따로 진단을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HJ 매그놀리아라는 병원이 이 병원이 또 다른 재림 예수를 주장했던 통일교 쪽이죠. 예, 그랬었던 통일교 재단이랑 또 연결이 돼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하니까 이제 경기도 입장에서는 이거 믿을 수 없다. 그래서 다시 이제 공식적인 검사를 받아라 이렇게 했는데 이걸 거부하니까 어제 저녁에 이재명 지사가 직접 또 가평 숙소까지 쳐들어가는 일이 있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이번에 활약이 대단해요. 화끈하게 지금 밀어붙이고 네, 있는데 네. 결국 그러니까 이제 이 회장이 불이 나게 과천의 보건소로 가가지고 검체 채취를 했다고 하는데 네. 심지어 이번에 새로 도입된 그 드라이브 스루 선별 진료소를 이용을 했다. 참 여러모로 좀 웃지 못할 복잡한 사연을 남겼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만약에 검사했는데 음성이다 그러면은 그 검사비 누가 내는 거죠? 본인이 또 부담을 하셔야 본인이 내는 됩니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번째 소식은 뭡니까? 자, 미래통합당의 이제 공천 작업에서 최대의 변수 중에 하나가 이제 홍준표 전 대표에 대한 건데요. 네. 어제 이제 미래통합당 공관위가 지역구 후보의 추가 공모 공고를 냈는데 딱 한 그러니까요. 곳 네. 거기만 냈습니다. 양산 원포인트 을. 양산 추가 공모. 예, 네. 거기만 냈고 심지어는 이제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딱 7시간 동안만 받는다. 이래버리니까 이거 도대체 누구 보고 하라는 거냐 이랬는데 그 시간 동안에 서류를 바로 준비해가지고 제출을 하고 심지어 공관위의 면접까지 마친 후보가 나왔습니다. 누굽니까 그 사람이? 나동현 전 양산시장이 이제 원스톱으로 네. 다 해버린 건데 네. 이런 식이다 보니까 이거 공관이랑 이미 짜고 들어간 거 아니냐, 다 얘기된 거 아니냐 네. 이런 얘기가 나왔고 나 전 시장도 실제로 공관위한테서 계속 출마 요청을 받아서 준비를 미리 해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다 네. 보니까 공관위에서 홍 전 대표를 이제 이미 제끼려고 말하자면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논외로 쳐버리려고 컷오프 시키려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오니까 홍 전 대표도 또 지지 않았습니다. 곧바로 그 추가 공모에 자기도 이제 신청을 해서 절차를 밟은 거죠. 그렇군요. 근데 왜 그랬을까요, 이게? 이제 이렇게 되면은 결국에는 홍 전 대표 입장에서는 1대1로 이제 경선해보자.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자기는 전국적인 인지도도 있고 대표 지냈던 사람이고 하니까 붙어볼만 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공관위가 이렇게까지 밀어주는 나 전 시장을 상대로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지 앞으로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제 홍준표 그 전 대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고향에서 나가고 싶어 했잖아요. 그렇죠. 그랬는데 안 된다고 하도 그러니까 내가 한 번 양보하면 그러면서 양산을 얘기했던 건데 예. 또 김영호 공관위원장이 양산에 단수 공천 주는 게 아니라 추가 공모를 또 막 요구를 하면서 노골적으로 예. 그러면서 홍준표 전 대표 모양을 조금 이상하게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거 왜 그러는 사실상은 거예요? 좀 물러나고 뭐 우리 네. 말대로 해라 이런 쪽의 그 통보에 가까운데 어쨌든 홍 전 대표는 승부를 걸어보기로 한 거니까 네. 이 결과가 어떻게 될지 아주 궁금한 근데 대목입니다. 지금 거기 민주당에서 지금 자리 잡고 있는 김두관
전 지사 같은 경우에는 김두관 의원 같은 경우는 홍준표 전 대표보다는 나 고 전 시장이 좀 더 편하지 않을까요? 일단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헬마우스 임경빈 작가였습니다. 진짜 정치에 대해 다 알려준다. 박스트라다무스의 진정. 네, 쏟아지는 소식들 속에서 깊이 있는 분석, 그리고 상당히 특이하지만 또 가끔씩 잘 맞아 떨어지는 그런 분석을 잘하시는 박스트라다무스 박지원 민생당 의원 연결됐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목포에서 전화 받습니다. 먼저. 출퇴근합니다. 정말 너무 힘드실 것 같긴 한데. 네. 건강 주의하시고요. 예,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예. 먼저 코로나19 관련해서 지금 정부 대책에 대해서 한번 좀 여쭤보겠습니다. 지난 금요일에 추경 편성을 하기까지는 여야가 이제 합의를 한 상황이고, 그래서 정부가 목요일까지 국회에 이 예산 관련해서 추경 편성 예산 관련해서 정리해서 내겠다, 이런 얘기 했거든요. 그 규모가 어느 정도 될까요? 글쎄요, 어제 제가 대정부 질문을 하면서. 네. 총리께서 대구에 계시기 때문에 진영 행안부 장관이 대신 답변을 했습니다. 그렇죠, 예. 제가 물었더니 약 20조 추경을 한다라고 했는데. 예. 지금 실제로는, 그보다 적어지는 것 같습니다. 적어져요? 예. 그렇군요. 세출 추경은 6조 2천억. 이것저것 하면은 전부 11조 7천억, 네. 6천억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네. 자세히 좀 받아보셔야지 알겠군요. 예. 네. 근데 이 예산은 그러면은 추경이 오더라도 네. 필요하면은 아마 국회에서 네. 정액하면 되기 때문에 저는 지금은 감동적인 참 많은 그런 추경을 해서 국민들의 생활과 중소기업이나 대기업들의 어려움을 여기서 해결해 주지 않으면은 네. 굉장히 큰 경제 파탄이 올 것이다. 오히려 IMF 외환위기 때보다 또 그때 사실 제2의 국난, 6.25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고 했는데 저는 지금을 더 크게 보고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과감한 추경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합니다. 지금이 IMF 때보다 더 크게 좀 위험한 상황이라고요? 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 그러시는 걸까요? 왜냐하면은 당시에는 중국, 일본, 미국, EU 등 세계 경제가 좋았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우리나라 경제만 나빴는데 지금 현재는 중국, 일본, 미국, EU 우리와 가장 긴밀한 무역 상대 국가들이 지금 다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이러한 것이 코로나19가 완치되더라도 그 경제 생산 이러한 것들이 복구되는 데는 상당한 기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경제 파탄이 오히려 굉장히 극심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코로나19 방역도 퇴치도 중요하고 민생 경제나 우리 수출 경제를 지키는 것도 중요하다.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러시군요. 그런데요, 이제 아시다시피 지금 또 사람들이 가장 관심 있어 하는 게 바로 마스크 관련된 얘기인데요. 이 마스크 안정화시키겠다고 정부가 말했지만 아직까지는 이게 효과가 없는 것 같단 말이에요. 3시간 줄 서서 5장 샀다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 마스크 관련에 대해서 어떻게 보세요? 예. 어제 저도 대정부 질문에서 강하게 추궁한 게 마스크라도 제대로 사자. 마스크 대책 하나 있는 사실 그대로 밝혀야지. 없으면 없으니까 국민들한테 어떠한 방법을 제시를 해야지. 우체국에서 어디에서 다 판다고 하더라도 줄 서서 가서 보면은 못 사지 않는가. 그런데 물론 정부로서도 마스크 공장을 마음대로 늘릴 수 있는 그런 형편은 안 되지만은 왜 우체국에서 그렇게 팔고 있는지 일부 국민들이 원하는 대로 동사무소, 주민센터 같은 곳에서 주민등록을 가지고 가서 쉽게 구입을 하면은 오히려 매점 매석도 없어지고 더
좋은 서비스를 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마스크 대란을 해결하는 방법을 좀 얘기를 해주시고 계시는데 얘기를 조금 포인트를 바꿔서 딴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 박원순 서울시장하고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요즘에 그 신천지와의 전쟁으로 사실은 또 이제 이름을 날리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신천지의 그 시설을 강제 폐쇄하겠다 이러고 박원순 시장은 이만희 총회장을 사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기도 했는데요. 이 박원순 시장과 이재명 지사의 대응 어떻게 보십니까, 이거는? 문제는 신천지에서 많은 감염을 시켰는데 네. 거기에서 명단을 부실하게 낸다거나 협력을 하지 않는 것은 전적인 책임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을 강하게 단속하고 퇴치를 시키기 위해서 박원순 시장이나 이재명 지사께서 그런 강한 압박 작전을 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제가 있는 녹포시에서는 네. 녹포시의 김종식 시장은 일찍 신천지 개통의 모든 교회와 사무실을 폐쇄하고 강제로 소독 같은 걸 다 완료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신천지 이만희 교주가 박근혜 가짜 시거차고 큰절 2번 할 게 아니라 엄지척 할 게 아니라 이러한 정부에 적극적으로 협력을 하지 않으면은 큰 추궁을 받을 수밖에 없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예상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면은 어쨌든 이제 두 분은 지금 열심히 이 활동하고 계시는데 어제 이제 그 실검 1위를 장식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만희 씨가 그 차고 나왔던 소위 말하는 박근혜 시계였단 말이죠. 이 네네. 박근혜 시계를 차고 나온 이유가 뭘까요? 네, 자기의 좀 과시를 하려고 하는 그러한 본래 그 사교 교주들은 좀 그런 점이 있잖아요. 아, 과시하기 그러니까, 위해서. 예, 네. 과시하고 특히 일부에서 미래통합당과 관계가 있다는 그런 설들이 있는데 네. 그러한 것도 좀 자기 힘을 과시하려고 했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 저도 김대중 대통령을 모시고 김대중 대통령 시계를 많이 제작해서 필요한 경우에는 선물도 하고 했습니다마는 네. 그렇게 금줄시계를 만드는 것은 금시초문이에요. 아, 그래요? 그래서 저는 어떤 과시를 좋아하는 사람들이 청와대 시계 하나 갖다가 금줄로 바꿔가지고 그런 일을 한 것 아닌가. 그런 이 과시효가 아니겠어요? 네. 그 일각에서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신천지 조직 내에 뭐 아주 그 권력을 가진 유력한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그런데 그런 그 연결고리가 어떤 식으로든지 간에 있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 이 시계를 차고 나온 것이다. 즉 권력과 우리는 이렇게 밀착하게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이 얘기를 보여주기 위해서 한 거다. 먼저 이런 얘기도 하고 있던데 그게 왜 그러냐? 지금 네. 정확한 소식은 모르겠지만은 네. 일부 소문에 의하면은 전직 모 대통령과는 어땠다. 네. 또 이랬다. 그리고 현재의 정치인과도 이런 관계가 있다는 소리가 나오기 때문에 네. 그러한 것은 낭설인지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검찰에서 좀 수사를 해가지고 네. 협조도 받고 명명백백한 사실을 밝혀줬으면 하는 것이 저도 바라는 것입니다. 아, 근데 이건 제가 좀 신뢰되는 질문일 수도 있는데요. 혹시 이제 지역구 국회의원을 오래 하셨으니까 지역구 국회의원으로 선거에 나가려고 하면은 그 동네 혹은 그 지역에서 유지라고 하는 소위 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좀 접근하거나 그분들에게 표 좀 연결해 주세요라고 하거나 이렇게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면 혹시 정치인이라고 하는 것은. 이만희 씨가 이제 어쨌든 교주로서 본인이 또 가지고 있는 이 세가 있으니까 그분들한테도 이렇게 뭔가 좀 접촉이 되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건가요? 글쎄요, 제 지역구인 목포는 개신교, 기독교와 천주교가 원체 교세가 강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그 사교라고 하는 그 명명된 그런 교회도 있지만은 별로 그렇게 맥을 못 쓰고 있기 때문에 네네. 저는 그런 경험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아, 그러시군요. 좋습니다. 그리고요, 이제 정치권 소식을 한번 또 여쭤보겠습니다. 그 미래한국당으로 끝날 것이다. 위성정당, 비례정당은 그랬는데 사실은 좀 분위기가 지금 보면은 더불어민주당도 뭔가 이 비례정당과 관련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이거 어떻게 보세요? 글쎄요, 미래진보연합당이 태동되는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그런데 네. 어떤 당이 어떻게 참여할지 모르지만은 네. 저는 사실 미래한국당이 창당할 때 네. 미래민주당도 만들어야 된다. 네네. 이렇게 되면은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4+1에서 도입해가지고 네. 죽서서 뭐 주는 꼴 아니냐. 그리고 정당이란 것은 선거를 하기 위해서 있고 선거는 이겨야 되기 때문에 네네. 특히 문재인 정부가 과반수 의석을 확보하지 못해서 지난 2년 반간 얼마나 네. 고생을 했는가.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민주당이 우리 진보 세력이 네. 과반수 이상 3분의 2를 차지해야만이 모든 개혁을 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네. 그때 민주당에서는 절대 하지 않겠다. 오히려 미래한국당을 비난했기 때문에 저는 지금 창당되는 것을 자발적으로 된다고 하면은 어쩔 수 없지만은 명분도 없고 시기도 늦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비례정당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찬성이셨지만 민주당이 그동안 해왔던 말과 행동이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그걸 또 뒤집는 거는 옳지 않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죠. 국민들에게 무슨 나처럼 이제 40여일밖에 선거가 안 남았는데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또 얘기 듣기로는 일단 이렇게 해서 비례정당들이 막 생겨난 다음에 이제 하나로 통일이 돼서 연합정당을 형성을 할 것이고 그 와중에 민생당, 정의당, 민주당이 이렇게 각각 지분을 가지고 들어갈 것이다.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글쎄, 언론에서는 그런 보도를 들었고, 그 민주당의 고위 당직자로는 저도 전화 받았습니다. 네. 정책개혁이었든지 거기에서 민생당으로도 공문이 갈 것이다. 네. 했는데 우리 확인해 보니까 공문이 안 왔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논의되는 것은 정의당과의 관계가 논의되는데 네. 심상정 대표도 강력하게 반대하고 있기 때문에 네. 저는 어떻게 진행될지 또 우리 민생당이 포함되는지 네. 포함하려고 하는지 지도부에서 결정할 문제이고 아직 그런 논의는 없었다는 것만은 말씀드립니다. 그렇군요. 마지막 하나만 짧게 여쭐게요. 어제 그 북한이 동해상으로 발사체 2발을 발사하지 않았습니까? 왜 갑자기 이 시점에 발사를 한 걸까요, 북한이? 어제 국방장관에게 제가 맨 먼저 대정부 질문을 통해서 물었습니다만은 아직 당시 한미 당국이 공조해서 여러 가지 분석을 하고 있다. 여기까지 대답을 받았습니다만은 김정은 위원장으로서는 트럼프 대통령이 도대체 네. 대북 북한 문제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지 않고 또 CNN 보도에 의하면은 미국 대선 끝나고 접촉을 할 것이다. 그리고 미 국무성도 비건 부장관만 남아있고 아무런 액션이 없잖아요. 네. 그러면서도 인도는 트럼프 대통령 내가 방문하신단 말이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미국을 겨냥해서 강한 의지를 또 한번 나타냈다. 이런 것으로 해석합니다. 미국한테 얘기 좀 하자. 이런 뜻으로 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군요. 그렇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서도 우리 한국의 제안은 일체 응하지 않겠다. 그 자체도 우리가 포커스가 아니라 네. 미국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군요. 예,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박지원 민생당 의원이었습니다. 네, 노영희의 출발새 아침 1부 순서 여기서 마칩니다. 잠시 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이렇게 귀여운 정치 토크 있기 없기? 정치 귀요미. 네, 정치와 귀요미 어울리지 않는 것 같지만 이분에게는 아주 잘 어울리죠. 어색하지 않습니다. 답답한 정치를 잘 풀어주시는 우리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대변인 연결되어 있습니다. 원래는 매번 스튜디오에 나오시는데 오늘은 전화로 한번 만나 뵙겠습니다. 의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로 처음 뵙네요. 저도 네. 낯서네요. 얼굴 뵙지 않고 전화로 인사드리니까요. 네. 그 의원님 혹시 어제 마스크 좀 사셨습니까? 저는 줄 서는 행렬 저희 집 앞에서도 보기도 했는데요. 이 마스크 수급에 대한 고민하느라 정작 저희 집 마스크는 못 챙겼습니다. 아이고, 그 애기들도 있는데 큰일 났네요. 예. 다만 지금 긴급 돌봄 서비스에서 우리 아이도 챙겨주고 계신데 의외로도 많은 분들이 이런 나중에 모이는 장소 자체를 꺼려하는 탓에 긴급 돌봄 서비스에 오는 아이들 수가 정작 적은. 근데 생각해 보면은 맞벌이 부부 입장에서는 누구에게 당장 맡기기도 쉽지 않으실 텐데 어떤 방식으로 지금 늘어난 계약 시간을 감당하실지 그 걱정도 많이 되네요. 네. 어찌되었건 간에 마스크 수급에 여러 가지 불편을 끼쳐드린 정부 여당이 더 꼼꼼하게 점검을 하는 가운데 또 긴급 돌봄 부분도 국민의 신뢰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맞벌이 부부님들 맡기는 것도 신뢰에 바탕을 두고 맡길 수 있어야 되지만 또 제가 근본적으로 생각하기에는 지금 근무 여건 자체가 네. 맞벌이 돌봄이 아닌 다른 방법을 선택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할 텐데 그 부분도 정부가 조금 챙겼어야 되는 부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아이들 계약이 23일로 이제 연기되면서 일단 지금 맞벌이 부부들이 비상이 걸렸다. 아이돌봄 서비스가 문제다. 이런 얘기 나왔는데 역시 지금 뼈아프게 그거를 실감하고 계시는군요. 네, 그런 상황이네요. 네. 그리고 이제 어제 우리가 그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 기자회견을 봤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총평을 하자면 어떨까요? 예, 신천지, 많은 분들, 이제, 환우분들이 생겨나고 있고, 확진자, 그리고 사망자도 늘어나면서, 국민들이 염려도 하시고, 네. 또, 어떤 분들은, 이제, 그분들에 대한 갑갑함을 토로하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그게, 막연히, 그분들이 환우가 되었기 때문에 누군가에게 전파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정확한 정보를 통해서 질본이 하는 일에 협조하고 있는 전 국민에 비해서, 특정 정보를 솔직하게 정보 관계기관에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은 것이 아닌가라는 불신에서부터 비롯된 거였는데요. 네. 어제 여러 가지 행동에서도 이제 그런 불신을 거두기엔 조금 부족함이 있었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지금 이제 기독교에서 바라보는 신천지에 대한 어떤 판단 네. 그것과 별개로 거대 집단이 그 개별 회원에 대한 정보가 질본이 그리고 또 관계 당국이 충분하고 생각할 만큼 협조가 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교주라고 표현을 해야 하나요? 이만희 씨가 나와서 보인 행태는 조금 보여주기식이 아니었나라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무엇보다 이만희 씨 본인의 어떤 건강 상태에 대한 일반인의 어떤 염려 그런 부분에 대해 불식을 거두기 위해서라도 자체 조사보다는 좀 공개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질본의 협조를 좀 따라서 의료 체계 내에서 좀 밝혀줄 필요도 있지 않나. 아주 사소한 듯해 보이지만 국민의 불신, 마스크 사태에서도 볼 수 있지만 그 불안감이라는 건 그런 사소한 것에 대한 오히려 신뢰를 바탕으로 했을 때 생길 수 있는 거거든요. 네. 협조를 좀 더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또 이제 이재명 경기지사가 강제로 이만희 씨에 대해서 검체를 채취하고 음성인지 양성인지 어쨌든 검사를 해보겠다 이런기도 했고요.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만희 총회장 등등을 또 살인죄 혐의로 고발하기도 했거든요. 네. 근데 이런 것은 법률가 입장에서 어떻게 보세요? 이재당 의원도 이제 변호사시니까. 예. 네. 저는 여전히 이만희 씨가 스스로 이제 하나하나부터 이제 작은 것 하나부터 신뢰를 쌓아가기 위한 노력을 해주실 것이 부탁드리면서 그렇지 않았을 경우 이제 최악을 가정했을 때 보통 살인죄라고 했을 때 고의에 의한 살인죄긴 하겠냐마는 미필적 고의라고 흔히 이야기하는 네네. 과실과 고의의 경계선상의 이야기를 하는데 에이즈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런 법리로 우리가 많이들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에이즈인 것을 감추고 고의로 성관계를 통해서 결국은 에이즈를 전파했을 때, 네. 그랬을 때 중상해에 해당하는 네.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우기도 했었거든요. 그처럼 코로나
뭐 그 질병의 어떤 위중성이라든지 또는 그리고 또 치사율 등등이 감안은 되겠지만 특정 범죄에 대한 직책을 지을 수도 있을 겁니다. 이제 법률가들은 그런 시뮬레이션도 하고 할 테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런 방식의 책임을 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책임을 지기 위한 신뢰 회복에 먼저 나서 주셔야 합니다.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 시뮬레이션 안에서 후차적 책임을 지는 것은 우리 사회에 방역 공백이 일어나고 많은 피해자들이 생긴 이유거든요. 저는 그런 것들을 여전히 상정하고 싶지 않고요. 지금이라도 혹여 부족해. 본인은 모든 걸 다 보여줬다고 생각하지만 사회가 부족했다고 생각하는 지점들이 지금 있는 거거든요. 네. 큰 종교 집단의 지도자로서 책임감을 가지신다면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다시 보여주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도 박원순 시장이 살인죄까지 적용하면서 고발하는 건 좀 오버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게 가능합니까? 살인죄라는 게? 예, 뭐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최악의 경우를 염두한 여러 가지 가능성 안에서는 미필적 고의로 가능하다. 사실 말씀 아니라고 보지만 네. 그건 지금 법리적으로 따지고 아니고 어떤 케이스를 두고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저는 박 시장님의 그런 말씀은 그만큼 엄중한 상황에서의 책임성이 부족한 한 교단의 지도자로서의 그분 그리고 또 교단의 관계자들 그 구성원들에게 긴급함의 상황을 호소하고 촉구한 메시지라고 생각합니다. 아, 그렇군요. 이제 메시지가 중요하다. 메시지로서의 의미가 있다. 이런 얘기인데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코로나19 관련해가지고 이 계속해서 책임론이 자꾸 청와대를 향하고 정부가 너무 대응을 못한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기도 하고요. 또 국회에 청와대 청원에 의해서 국회 국민동의 청원 게시판에도 뭐 대통령 탄핵을 촉구한 청원이 10만이 넘었다. 이런 얘기 나오고 있거든요. 이런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바로 그 일하는 국회를 만드는 몇 가지 법안을 냈던 당사자의 한 명으로서 그 30일 그러니까 보통 국회에 청원을 할 수 있는데요. 30일 이내에 지지자가 10만이 넘었을 때 국회가 의무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만든 그 법안에 사실상 발의자기도 했던 전인데요. 그 법안에 의해서 이제 청원이 10만 명이 되다 보니까 법사위가 될지 운영위가 될지 모르겠지만 관련 상임위에서 이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되는데 뭐 좋습니다. 어떠한 여론이든 간에 그런 방식의 공론화를 국회 제도 안에서 들어오면 제도가 해소를 해야 되는데 정작 지금 코로나 특위라는 국회 제도를 보면은 그런 감염 질병의 전문가들이 하나같이 하는 말씀이 이런 급박한 상황에서는 정확한 정보에 대한 정확한 지적과 정확한 대응, 정확한 점검이 가장 중요하고 가장 우려하는 지점들이 정치적 비난 가운데 있는 가짜뉴스 행행, 정치적 주장만 담은 그런 부분들이 오히려 사회 방역망을 뚫을 우려가 있다고 누차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다른 곳이 아닌 국회에서 그 방역 진행 중 상황에서 이제 쟁점이 있는 부분의 시시비비를 국회 안에서 정쟁의 장으로 열어보고자 하는 시도로 보여지는 그런 것들이 좀 안타까운 지점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최대집 의협회장의 말을 이야기 들면서 다시 한번 중국이 입국과 관련된 이야기를 이제 들고 나온다든지 등등 보면 어제 상황이 어땠던 상황입니까? 질본이라든지 보건복지부도 이제 통상의 방식이었다면은 네. 관계 당국으로서 나와서 업무 보고부터 해야 되는데 그것들은 모두 생략한 상태입니다. 그런 상태에서 정치적 존재감만을 위해서 존재하는 특위가 아니라면 해야 할 일에 중점을 맞추면 될 텐데요. 그 청와대 관계자를 계속 부르자고 하고 있었던 야당에 대해서는 저는 방역을 염려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지탄의 목소리가 더 높은 상황입니다. 국민의 여론 점검해 보시고요. 지금 청와대 등등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하는 부분들은요. 정부가 회피하는 것들이 아니라 모든 방역 상황들이 모두 이제 어느 정도 우리가 또 안심할 수 있는 상황들이 되고 나면 그때 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지금 이 시국은 한 손이라도 더 거들어서 특히 국회에는 많은 시선이 모여 있습니다. 대통령의 긴급재정 명령권 얘기가 나오는데요. 그에 앞서서 국회가 추경 등을 통해서 긴급하게 해야 할 일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또 마스크 공급 사례에서 보다시피
어쨌든 제도적으로 부족해서 또 국민의 요구라든지 국민의 불안을 잠재울 수 없는 지점들도 있거든요. 국회가 해야 할 일 먼저 하고 사후적 점검이 필요한 부분과 동시 점검이 돼야 되는 부분을 좀 구분해 주셨으면 어떨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일단 책임론은 좀 나중에 묻는 게 맞겠다. 지금은 정부 좀 따라줘라, 믿어줘라 이런 얘기인데 지금 의원님 말씀은 가짜뉴스 때문에 대통령 탄핵 얘기가 나고 국회 국민청원이 올라오고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거예요? 네, 그 뜻은 아니고요. 그 청원이라는 지점들도 결국은 사후적으로 책임져야 될 부분이 있으면 그 어떤 것도 왜 책임을 묻히겠습니까? 우리 헌법과 법률이 허락하는 데에서요. 네. 하지만 지금 이제 청와대 청원 국민의 모든 여망을 제가 폄훼하지는 않겠습니다만은 국회 안에서 이루어지는 보다 시급한 일에 이제 집중해야 될 이것들을 흐트러지게 만드는 여러 그런 정치적 쟁점과 배를 같이 한 측면도 없지 않기 때문에 조금 기다려주시고 한 손이라도 더 거들어 방역에 허점 없도록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지금은 조금 더 집중해 주시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청원의 목소리 국회는 절차 내에서 지금 청원을 해당 상임위로 회부하는 등의 나름의 절차 내에서는 국회도 순서를 밟습니다. 단계적 절차를 밟고 있고요. 그와 별도로 정치 세력까지 그와 같은 방식으로 지금 그 정치 공방으로만 이 사안을 바라보는 시각들 걷어주셨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 곁들인 겁니다. 네, 그렇군요. 네, 좋습니다. 지금 이제 그리고 또 민주당의 화두인 그 비례대표용 위성정당 얘기를 한번 좀 여쭤볼게요. 지금 민주당은 그동안에는 위성정당을 만드는 건 꼼수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현실적으로는 위성정당에 대해서 또 미련을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는데 어떻습니까? 민주당 비례와 관련된 정당에 대해서 입장이요? 네, 민주당은 처음부터 이제 미련이라는 이야기를 할 필요가 없을 만큼 연동형 비례대표제가 지금 현실적인 조건에서 더불어민주당의 비례 의석을 가져오는 데는 굉장히 불편할 수밖에 없는 제도였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불리 따지지 않고 감수했고 그것이 소수정당이 원내에 진출해서 국민의 의사가 비례적으로 원내에 반영되는 첫걸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가 무색해지는 자유한국당이 위성정당, 위장정당 상당히 있지 않았습니까? 제도 취지 자체가 무너진 상태에서 사실은 지금 아마 말씀하시는 게 이제 연합당, 선거 연합당이라고 하는 그 시민사회 일반에서의 요구를 이야기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런 요구가 있는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지자들도 상당 요구가 거듭 있었죠. 그렇지만 제도 도입 취지를 살려야 한다는 역사적 책무 우리 당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단호한 원칙적 입장을 누차 말씀드렸고요. 예. 그리고 또 시민사회의 어떤 플랫폼 협치정당 제안에 대한 이제 검토의 필요성? 네. 저 개인적 입장입니다만은 연동형 비례대표 도입 취지에 맞추어 살펴본다면은 검토를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언론에서 오늘 아침 뉴스로도 보도되듯이 공식적으로 검토가 되는 수순인 것처럼 이야기하시는데 아직 논의되거나 공식적으로 거론된 적 없습니다. 그 부분은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동형 비례대표의 도입 취지에 부합하는 방식인지 아닌지 그리고 또 이번 선거제도가 그와 같은 방식으로 구현될 수 있도록 모두가 애써야 될 책무는 공당 모두에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일단 민주당에서는 비례정당 생각 안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다는 거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이제 정당 관계자도 포함되어 있는 아마 녹색당 등에서 여러 진보적 소수정당이 포함된 그런 단위에서 이제 논의를 시작하고 있고 제안을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원내정당 정의당을 비롯해서 원내정당은 그 부분에 부정적인 의사를 밝히고 계신 것 같아요. 저는 총체적인 어떤 고민의 틀이 좀 더 숙성이 되고 나면은 민주당이 그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될 때가 올 것도 같다는 생각은 듭니다. 네, 좋습니다. 지금 보이는 라디오로 보시는 김현태님, 정들량님이 똑순이 이재정 의원이 화이팅입니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 오늘 똑순이처럼 열심히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기까지 말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국민 여러분 조금 더 힘내 주십시오. 대구 경북 화이팅입니다. 네,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이재정 대변인이었습니다. YTN 라디오 노영의 출발새 아침 8시 정각에 돌아오겠습니다.